지금 와 있는 건 바로 진짜 수술장에 와 있습니다. 로컬에 있는 병원의 수술장인데요. 여러분께 어떤 걸 보여줄지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무릎 인공 관절 수술에서도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사용한 수술법이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로봇을 활용한 인공 관절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이 많이 이제 우리가 네네.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네네. 많이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네네. 로봇도 이제 관심이 많죠. 왜 환자분들이 로봇하면 왜 이렇게 좀 신뢰도도 있고 그쵸. 좀 정교하고 부작용 줄고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있거든.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절삭을 할 때 사람이 하는 거와 로봇이 그냥 정교하게 한순간에 하는 거랑은 또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절삭하는 실제 장면. 실제로 시연할 수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어떠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로봇이 관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한데 이걸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동차 뭐 공장에 가면 네. 로봇이 자기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네네. 그 안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시 하는 일은 없는 것처럼 얘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 뼈를 이렇게 깎는 거군요. 네, 뼈를 이렇게 깎는 거고 네네. 지금 실제로 사람을 깎을 때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이게 다리가 도중에 움직이면 기계가 멈춥니까 어떻습니까? 하게 되면 오차 범위 밖에 나가면 멈추게 됩니다. 아, 멈추게 되는구나. 네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를 그 평면에 90도로 얼마나 잘 깎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스스로가 이걸 계산하고 들어와서 딱 네네. 깎기 때문에 최고의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수술 로봇이 얘가 절삭을 해가지고 이런 절삭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서? 이 인공관절 보면 이 모델이 이렇게 각이 돼 있죠. 여러 가지 네네. 각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아,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서 이렇게 여기에 깎은 맞춰서 거군요. 깎아서 이렇게.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아, 그게 실제로는 바로 이렇게 대퇴골 쪽에. 쓰면 네네. 우리가 이제 햄머로 이렇게 오. 하죠. 삽입을 하고 네네. 아래쪽도 아래쪽은 이렇게 깎은 다음에 홈을 낸 다음에 홈이 네네. 보이시죠? 네네. 홈을 낸 다음에 똑같이 이걸 삽입을 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움직일 때 잘 움직일 수 있게. 이 이제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고 몸 끊는 분들이 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또 살게 되는 거군요. 실제로 이제 위에 가서 한번 네네.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저희들이 아까 수술장에서 직접 환자 모형을 가지고 로봇 인공 관절 수술하는 장면을 같이 했는데 옆에서 같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원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고천 최초의 관절 척추병원 연세 본사랑병원 권세광 병원장입니다. 자, 기존 인공관절 수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인데 여기에 로봇이 붙었습니다. 네. 로봇이 또 붙어가지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수술장에서 네. 직접 체험한 게 바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인데 자, 차이점을 또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존의 수술은 이제 숙련된 전문가가 네네. 이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적용해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로봇의 정확성을 더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수치화된 정확도를 가지고 기존에 하던 이제 전문가의 어떤 노력을 이렇게 더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에서 요즘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로봇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밸런스도 좀 정교해지고 네네. 여러 가지 다리의 축 그리고 뭐 무릎의 길이 네네. 다리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존의 수술과는 이제 현장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실 로봇 인공 관절 수술하면 아주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아주 좀 잘 알려진 것도 아니고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 인공 관절 수술의 어떤 과정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결정이 되면 네네. 실제로 이제 CT를 촬영을 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네네. 이제 그 데이터는 CT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고요. 네네. CT를 통해서 입력된 걸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이 네.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3D로 입체화 시킵니다. 그 리지스트레이션 프로브를 가지고 네네. 각 포인트를 다 등록을 시키면 내가 지금 이 환자에게 찍었던 요 포인트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그 3D랑 같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 간격이 로봇이 컴퓨터가 인정하는 오차 범위 내에 오면 네네. 녹색 불이 켜지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계속 가는 거고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같다고 생각이 들면 네네. 그때부터 우리가 입력시킨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 스스로 이렇게 깎게 네네. 됩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인공 관절을 이렇게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 손상된 관절 부위를 잘 깎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뼈를 1mm만 더 깎거나 덜 깎아도 이게 예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자, 아까 로봇 수술 그걸로 이 보완이 가능할까요? 네, 로봇의 장점이 이 보완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네. 제가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네. 아까 1mm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인공관절이란 게 위에 이 대퇴골에 하나가 들어가고 네네. 아래쪽에 이 경골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네. 가운데 이 플라스틱이 보이시는데 네네.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 두께를 가지고 이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이 1mm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m의 차이가 플라스틱의 두께도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예후를 결정합니다. 이게 많이 헐렁하게 되면 많이 움직이면서 그만큼 마모도 많고 네네. 움직이실 때 불편하시게 되죠. 네. 근데 로봇은 1mm 간격이 아니라 0.1mm 간격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밀하고 더 정교하게 우리가 이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세 본 사랑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죠? 로봇 인공 관절 수술의 장점이 어떤 건지 한번 쭉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큐비스 조인트라는 로봇을 사용을 합니다. 네, 국산 건가요? 네, 국산에서 네. 이제 여러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고요. 네네네. 큐비스는 네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봇함이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제 수술자가 이제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네네. 부분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로봇들은 이제 톱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의 그렇죠. 저희가 쓰는 로봇은 이제 밀링이라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부드럽고 부드럽고 정확하게 좀 해서 네네. 뼈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네. 골절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은 한 그 부분 위주로 깎기 때문에 네네. 출혈량도 적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데미지도 적기 때문에 좀 더 재활이 빨라지고요. 일상으로의 생활이 복귀가 좀 더 빠른 그런 장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로봇 수술을 하는 거다 보니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라고 해서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빈치 같은 그쵸, 거 그 생각을 로봇은 해보면 굉장히 굉장히 비싸죠. 금액이 1,000만 원대 이상 가는데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수가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이제 그 제도상. 근데 네. 이제 이 인공관절에 대한 로봇은 수가 자체가 로봇 수가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는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단지 저희는 이제 아까 사용했던 그 네네. 그런 절삭 기구랑 그리고 그 마커 단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일회용입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한 번만 쓰고 버리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만 이제 저희가 이제 금액을 받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100만 원 내외에서 네. 추가 비용을 내시면 로봇 네네.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느낀 평가라든지 후기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첫째로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통증이 적다. 입원하고 계시는 중이나 이제 이후에도 네네. 우리가 로봇을 이용해서 필요한 뼈만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는 이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부 조직을 당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손상을 주기도 하고 뼈도 네네. 좀 많이 손상이 되기도 해서 통증이 더 있었는데 통증이 좀 더 작고요. 네네. 그만큼 또 재활이 빠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복귀도 좀 빨라서 어떤 다음 직장으로 좀 복귀하는 시간이 좀 빠른 그런 장점도 있고 네. 그리고 로봇이 아무래도 하기 때문에 이 하지의 축을 똑바로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좀 멋져지는 거죠. 오자가 심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컴플렉스가 있었던
부분이라도 우리가 네. 이제 다리가 똑바로지면 좀 자신 있게 좀 바지도 입고 치마도 네. 입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 인공 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환자가 다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재활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 재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죠. 뭐 수술만큼 중요한 게 이제 재활과 관리인데요. 네. 특히 이제 수술 후에는 무릎을 굽히는 것들 그리고 또 아. 근력을 키우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제 네. 무릎을 굽히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인공관절이 제가 아까 좀 회복되는데 3개월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1주나 2주 동안 환자분들이 모든 걸 다 꺾고 다 하고 싶은 이제 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안 되거든요. 아.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굽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네네. 적절하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네. 이런 재활을 해 나가면 충분히 굴곡 각도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것들을 이제 천천히 이제 따라오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예방 방법 이게 인공관절 수술까지 안 가는 관절 건강법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연골을 부분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뭐 치료들은 줄기세포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골들이 다 이제 닳아서 깎여진 상태, 마모가 심하고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몸이 주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들에서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를 하면 인공관절까지는 안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무릎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피하시는 건데요. 네. 안 좋은 습관 대표적인 게 이제 쪼그리 앉는 거. 쪼그리 앉는 양반다리요? 어머님들 이제 걸레질 하시거나 아. 양반다리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네네.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PT나 여러 가지에서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스쿼트를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도 그게 무릎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스쿼트도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벽에 기대서 한다든지 각도를 조절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개선하는 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잘 하시면 네. 인공관절 없이 네. 이렇게 여생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부천 연세 본사랑병원에 직접 와서 자, 권세광 원장님과 함께 인공관절 로봇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또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저도 궁관절 모두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